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김강호입니다. 오늘은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10페이지 하단. 어, 보험 가액이라 하면은 그 손해보험 회사에서 손해보험 회사가 보상해야 될 법률상의 최고 한도입니다. 이는 어, 그 가입 목적물,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보험 금액은 그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그 계약상의 최고 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에 의해서 어, 보험 가액이 보험 금액 보험 금액보다 크게 되면은 이걸 우리는 뭐냐 하면 초과보험이라 합니다. 초과보험이고, 보험 가액보다도 보험 금액이 거꾸로 말씀드렸죠. 보험 가액의 일부분을 보험이 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일부 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 가액보다도 보험 금액이 크게 되면 이거 초과해서 가입했다 해서 초과 보험이 되는 거고, 동일하면은 이걸 전부 다 가입했다 해서 전부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부 보험, 초과 보험, 전부 보험 이런 개념이 실질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을 대비해서 익혀 놓으시면은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보시면은 어, 여기 나와 있죠.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과의 관계. 그래서 보험 가액보다도 보험 가액하고 동일하게 보험 금액 보험을 가입했으면은 그게 전부 보험이고, 보험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도 현저히 초과하면은 초과 보험이 되고, 보험을 적게 들면은 일부 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은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기평가 보험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 기평가 보험이란 그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 가액을 딱 정하는 걸 말합니다. 당사자 간에. 근데 그 보험 가액을 정했을 때 추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협정 가액, 그렇게 당사장이 정해놓은 그 보험 가액, 협정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보다도 현저하게 초과되어 있으면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그렇게 한다고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보험 가액을 정하면은 그 보험 가액은 실질적으로 그 언제 기준으로 정하든 간에 추정을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하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저하게 보험 사고 발생 시에 현저하게 초과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뭔 말인가 싶지만 그렇게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하는 거는 사고 발생 시에 실제로 보시면은 또 당사자의 보험 가액도 정하지 않을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고, 정했으면은 그거는 그때 정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죠. 법조문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 꼭 익히셔야 됩니다. 자, 초과보험부터 실질적으로 초과보험부터 해서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초과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금액이 그 피보 피, 피보험 이익보다도 실질적으로 초과해서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료에 대한 감액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료는 그 청구하고 나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죠. 처음 가입할 때부터 소급되는 게 아니고 장래에 대해서만 앞으로 감액되는 부분만 그 효력이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그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가 사기로 인해서 그렇게 체결됐으면은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선의일 때는 그냥 감액만 청구하지만은 사기로 하면은 그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자는 요 사실을 사기로 인해서 초과보험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체도 받았으면 돌려주는 건 아니고 그게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 때까지 보험료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당사자가 선의로 초과보험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사기에 의하면은 무효가 되고 보험료는 그 초과보험 사실을 알 때까지 보험회사는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보험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중복보험. 자, 중복보험은 뭐냐면은 이 동일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보험회사 몇 군데하고 동시에 동시나 안 그러면은 뭐 순차적으로 뭐 그건 상관없지만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는 걸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보험의 효력을 보시면은, 자, 보험회사는 연대 책임을 가집니다. 각자의 보험금액 한 대에서 연대 책임을 당연히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어느 보험회사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자기 보험금액 내에서는 당연히 보상할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나서 그 보험회사끼리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 각자의 보상 책임은 그 보험 등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 책임이 붙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 중에 한 군데만 받고 한 군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구상권, 그 보험회사 간에 그저 구상권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 그래서 보험회사 한 군데에 대해서 권리 포기하더라도 구상권, 그 보험회사끼리 구상권은 서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보험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뭐든 사기적으로 이렇게 가입됐으면은 무효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똑같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는 청구할 수 있다. 중복보험에서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일부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가액에 못 미치게 미달돼서 가입하는 보험을 일부보험이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해야만 이 일부 보험의 성립이 되죠. 이 일부 보험은 비례 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험 목적이 전부 다 멸실되면 당연히 보험 금액, 그죠? 보험 금액을 지급하면 되지만 일부만
멸실되면은 비례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보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특약으로 일부 매실인데 비례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전부 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기로 약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보상이 아니고 보험금액 전체를 보상해야 되는 거죠. 특약에 의해서 일부 멸실이라도 전부 보상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조항이 요 내용이 단서조항에 나옵니다. 그죠?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된다. 그 내용도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나온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상 물건 보험의 보험 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 가액하고 보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보험 계약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은 때는 사고 발생 시의 보험 가액으로 한다. 정하지 않을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보험 계약의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무효 아니죠.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립니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4번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한 경우에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죠.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초과보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첫 번째 기억 보면은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사기에 의하면은 이 사기라 해놨죠. 사기면 다 무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있을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니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 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위와 똑같은 말인데 감액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하고 이것이 틀리니까 니은 리얼이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문제 보시면은 갑이 가액이 10억인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A, B 보험회사와 보험기간이 동일하고 보험금액 10억 원인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각각 체결한 경우, 이런 경우 중복, 그죠? 중복보험이라고 있죠. 그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갑의 사기는 없었다 했습니다.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을, 만약에 갑이 사기에 의해서 두 개의 화재보험이 체결되었다면은 다 사기면은 무조건 무효라 했죠. 맞는 말이고, 보험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여 갑의 재산이 전소되어 1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A, B 회사에게 각각 5억 원의 보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이 이렇게 청구하는 거 아니죠. 다 10억을 청구를 합니다. 10억 보험금액에서 청구를 하고 자기들끼리는 각각 비율로 보상을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억까지 연대 책임자가 10억까지 다 보험 청구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통제해야 된다. A 회사한테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B 회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볼까요? 초과보험에, 이거 이번에는 초과보험입니다.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초과보험하면 기본적으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맞는 말입니다. 1번이 맞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틀리겠을까요?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료의 감액은 계약 체결일부터 소급하는 거 아니라 했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3번은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기본적으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해 체결된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무효가 된다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일부 보험, 중복 보험, 초과 보험에 대해서는 그 효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주의 깊게 보셔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손해보험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 효과는 먼저 보험자는 손해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기본적으로 요건은 보험계약이 존재해야 되고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돼야 된다. 이 내용들은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쭉 다시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자의 면책 사유도 앞에 설명한 거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특히 뭐 면책 사유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내기 쉽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자, 손해보상을 보면 손해액은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될 손해는 기본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의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앞에도 살펴봤지만 다른 약정, 그러니까 신품 가액에 의한다는 약정, 이런 약정이 있으면은 그 약정에 따르고, 그리고 협정 보험 가액이나 일정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비용은 보험회사의 부담을 한다는 거. 요 내용 정도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고 일부 전부 보험 뭐 초과보험은 다 설명된 내용들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손해방지 비용 이런 것들 다 기존에 설명된 거 한 번 더 정리된 거니까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경감 의무, 이 부분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강조된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은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쭉 정리된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도 부분, 양도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시험 문제 출제는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이 보험 목적물을 타인한테 보험 목적을 양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수인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가졌던 그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승계 추정의 요건은 양도 당시에 유효한 보험 계약 관계가 존속돼야 되고 보험 목적이 물건이어야 되고 그리고 보험 목적이 양도되어야 되고 그리고 양수인의 반대 의사가 없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양수인한테 인정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특별한 거는 없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지 손해보험 계약의 변경 소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보험 계약이
실효가 되면은 뭐 종료된다는 내용인데 여기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의 변동은 아까 뭐 감액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내용들이 한 번 더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관련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는 양수인은 보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본다가 아니라고 했죠. 본다 이런 용어는 아닙니다. 추정한다는 그는 본다는 용어하고 틀립니다. 본다, 추정한다. 이게 좀 단어 뭐를 문제를 이렇게 내냐고 저번에 설명했지만은 보실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본다는 거는 간주한다는 거고 추정한다는 건 그대로 그냥 추정한다는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용어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추정한다는 본다로 이렇게 요 부분을 꼭 명심해서 조문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구가 제법 나옵니다. 그죠? 추정한다, 본다, 간주한다 이런 거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하나의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금전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게 보험의 목적이 아니고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죠? 피보험 이익. 그래서 그 부분 틀렸고 요 보험의 목적에 관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보험사고가 먼저 뭐 손해가 생겼고 그리고 그 손해를 보상한 책임은 당연히 요거는 문구가 당연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3번이고 4번은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 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죠. 아까 면책사항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한 문제를 더 볼까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보험자는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일정한 기간을 그죠? 정해서 그렇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자는 지급기를 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받지 아니할 보험료의 잔액을 보상한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공제 받지 않고 지급이 공제하여야 한다가 공제할 수 있답니다. 이 의미도 그죠? 틀립니다. 그리고 보험자는 지급받지 아니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게 정확한 문구입니다. 3번이. 보험자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잔액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손해보상을 전부 거주로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손해보험료를 보상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험료를 공제를 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보험자 대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험자 대위는 두 가지입니다.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입니다. 보험 목적물이 이 보험의 목적이 가령 보험금을 지급해서
지급했는데 그 목적물에 어떤 가치가 있으면은 그 가치가 있는 보험의 목적을 이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제3자한테 있는 권리가 이걸 청구권이 합니다. 그 권리가 또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보험자 대위라 합니다. 가령 어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보험을 들은데 그 화재 보험을 들은데 화재로 전소가 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남아 있는 건물에 어떤 가치가 있으면은 그걸 보험회사가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보험자 대위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자 대위의 잔존물 대위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건은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이 돼야 되고 보험 금액은 전부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한테 이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기는 보험 금액 전부를 지급한 때 이전이 되는 거고, 일부 보험인 거, 전부 보험이 아니고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일정한 그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공유 관계가 된다는 거, 그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권 대위. 청구권 대위는 보시면은 손해가 제3자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죠. 자, 아까 같은 똑같은 예로 어떤 보험을 가입한 보험이 만약 화재인데 제3자가 이게 불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을 냈으면은 이 원래 피보험자는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대신 화재보험 들었으니까 보험회사가 이걸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피보험자가 이 제3자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걸 청구권 취득이라 합니다. 근데 청구권 취득할 때 자 보시면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게 기본 법조문입니다. 하지만은 가족의 고의인 경우에는 청구를 뭐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인정이 안 되는데 가족이 고의로 그랬으면은 이때는 청구권 대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쭉 읽어 보시면 되고 이때도 청구권 대위의 요건을 보시면은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 사고와 손해의 발생, 기본적으로 제3자 행위로 이렇게 생긴 경우입니다. 근데 제3자에 대해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례의 태도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는 보면은 그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뭐 별도로 의사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취득하는 거고요. 일부 지급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요 전제가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권리 행사 이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문제는 그렇게 자주는 출제되지 않지만은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 대위, 그 잔존물 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죠? 조건이 전부가 멸시돼야 된다 있죠. 잔존물 대위에서는 그래서 그 경우에 보험 대위가 인정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후에야 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게 그죠? 피보험자는 보험금액 다 받으면은 이게 권리가 보험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잔존물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죠. 그 비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유관계가 된다고 했죠. 3번이 틀립니다. 그리고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때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물건 변동 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그죠? 그런 절차 필요 없이 당연히 이전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문제 더 볼까요? 어떤 문제? 9회 때 나온 문제네요. 사례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보리 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갑은 금년에 수확하여 팔고 남은 보리를 자기 창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보리 재고를 보험 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라는 화재보험 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했다. 그런데 갑의 창고를 방문한 을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위 보리 재고가 전소되었다. 이에 A보험회사는 갑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 이게 바로 이런 경우 청구권, 그죠? 청구권 대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을이 갑의 이웃집 친구인 경우 A 보험회사는 을에게 보험금 지급 사실의 통지를 발송한 시점에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거는 필요가 없죠. 보험금 지급 사실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을이 갑의 거래처 지인인 경우 A보험에서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지급한 금액 범위 내입니다. 그죠? 청구권은 항상.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을이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일 경우 A 회사는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자, 가족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일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 못하는 게 기본이지만은 고의인 경우에는 그죠? 권리를 취득한다 했죠. 이거는 중과실은 취득하지 못하지만은 중과실이라도 생계를 달리합니다. 그죠? 이거는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생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취득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립니다. 가족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입니다. 생계를 달리하고 고의로 방한 을이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일 경우 A에서는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자, 고의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더라도 고의인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다 했죠. 청구권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위를. 그래서 이것도 틀립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마지막 단은 각종 손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손해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 자,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에 의해서 보험사고가 화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는 거죠. 직접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까지, 간접 손해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한 거 없고 그 내용만 파악하고 계시면 되고, 화재보험의 기재사항에는 손해보험 증권의 기재사항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추가로 요게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할 때는 소재지 구조 용도가 있어야 되고, 동산을 목적으로 할 때는 존치 않은 장소 상태와 용도, 그리고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손해보험의 기본 기재사항 앞에 봤지만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요 사항도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 이런 면책 사유 이런 것도 앞에서 나오는 면책 사항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손해보상 범위에서 보면은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기는 손해도 당연히 보험회사는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 내용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합보험과 총괄보험도 앞에 다 설명됐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책임보험. 책임보험도 기본적으로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책임보험이라는 거는 피보험자가 이제 제3자한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그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책임보험입니다. 그 내용 딱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이 단락에서 그렇게 문제 출제 빈도는 많이 없습니다. 단지 화재보험하고 책임보험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냐면은 재보험 부분, 이 재보험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보험은 다른 보험자가 갖고 있는 그 보험을 또 다른 보험자한테, 보험회사한테 인수시키는 걸 재보험이랍니다. 그래서 재보험은 위험 분산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보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크게 문제될 경우고,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원보험과 재보험은 별개의 독립적인, 넘겼지만은 독립적인 계약이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서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효력이 원보험 계약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재보험이. 그 정도 내용 아시고 나머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험도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지 않고요. 시험 출제된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재보험 나와줍니다. 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직접적인 화재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한 간접적인 손해까지 포함한다 있죠. 첫 번째 보면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이거는 그죠, 화재가 직접 생기고 나서 그 관련 비용입니다.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손해. 아까 설명드렸죠. 꼭 묶어 나옵니다. 화재로 인하여 다른 곳에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 이거는 화재 간접 피해는 아닙니다. 그죠? 옮겨놨으면은 그 도난에 대해서는 이 화재보험자가 책임을 안 지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를 볼까요? 화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그 건물을 목적으로 할 때 소재지 구조 용도가 기재되어야 된다 했죠. 그리고 동산을 목적으로 할 때는 존치한 상태의 그 장소의 상태와 용도가 들어가야 된다 했고요. 그죠? 건물 동산. 그리고 동일한 건물에 대해 소유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다른 피보험 이익을 가지므로 각자는 독립된 화재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이 피보험 이익이 다릅니다.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에 대한 권리, 소유자는 자기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이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으로 받으신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럴 때는 다 그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인 경우에도 임차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건물은 보험의 목적으로 할 때 그 보험가액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죠? 보험
보험을 아까 설명 한번 드렸죠. 다른 약증이 있을 때 일부 보험일 때는 원래 비율대로만 보상하면 됩니다. 그죠? 일부 보험은. 근데 다른 약증이 있으면 요거 없다면이 아니고 있다면 특약에 의해서 그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이건 집합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합보험에 옳지 않는 것은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을 한다. 맞죠?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을 한다. 이거 잘못된 말이죠. 체결 시에 현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사고 발생 시에, 그죠? 사고가 발생할 시에 현존하는 것을 보험의 목적으로 포함된 것을 본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회 저번 시험 문제 한 번 더 나온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A 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A 보험회사는 이 화재보험으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B 보험회사의 재보험으로 체결했다. 그 법률관계에 옳은 것은입니다. 화재보험의 개시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 보험사는 A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됩니다. 그죠? 개시 전에 이거는 당연히 없죠. 이 답은 1번입니다. 갑의 고의로 화재 보험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B 회사는 A 회사에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의나 뭐 중대한 과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입니다.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A 보험사의 B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그죠?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1년짜리 있고요. 보험료 청구권은 뭐라 했습니까? 2년입니다. 그죠? 보험금은 3년. 나머지 다 3년인데 보험료 청구권만 2년.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거는 이 상법 보험편은 이 법률 문구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법 조문을 계속 끊임없이 읽으시면은 모든 문제 정말로 다 문제없이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해서 읽으시면 되고, 특히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놓은 핵심 지문 정리 보시면은 틀리게 유도되는 문구가 어떤 건지를 예시가 됐습니다. 그 내용만 읽어보셔도 90점 이상, 거의 만점에 가깝게 보실 수 있으니 문구를 많이 보시고, 특히 마지막에 지문 정리에 의해서 시험 문제에 틀릴 수 있는 문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만 해놓으시면 이 상법으로 다른 과목들 점수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주의 깊게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그 법조문을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와서 틀릴 수 있는지를 정리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 주의해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1차 시험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